한글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단원, 기후, 인자, 기후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기후 요소에서 바람과 강수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후 요소에서 기온 배웠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위도였습니다.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도 지역에서는 태양빛이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빛이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는요. 수륙 분포였습니다. 육지와 바다에 따른 비열차에 의해서 육지는 빠르게 가열되고 빠르게 식고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으면서 기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세 번째는 바로 해류입니다. 우리 인근 바다에 어떤 성질의 바닷물이 해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기온에 영향을 미쳤죠.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면 고온이 나타나고요.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은요. 그렇죠. 지형과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0.5, 0.6도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도대라 하더라도 해발고도에 따라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기온에 미치는 4가지 요인들을 봤고요. 오늘은 바람과 강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위도에 따라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곳과 태양빛을 적게 받는 곳이 있었죠. 이렇게 지구는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태양빛이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표면에 열 분포가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즉, 적도 지형은 열이 과잉 상태죠. 열을 많이 받는 상태고요. 양극 지방, 남극, 북극 지방은 열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 분포가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구적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바로 불균등한 열 분포를 해소하기 위한 지구상의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핵심 개념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저기압과 고기압이었죠. 기압이라고 하는 건 지표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가지 기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지표의 기압이 높아지는 상태, 바로 고기압입니다. 우리 고기압은 high, 높은 이라는 영어 스펠링 앞자를 따서 H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바로 공기가 냉각된 공기는 지표의 공기를 압박시키거든요. 이를 우리가 하강기류라고 합니다. 이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표의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는 고기압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면에 저기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의 압력이 줄어드는 상태죠. 바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표에 가하는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낮다, low 스펠링 L을 써서 이렇게 L자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
바람의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열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불균등한 이런 열 분포를 고르게 퍼뜨리기 위한 지구적인 순환운동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했었죠. 이를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표면의 불균등한 열 분포를 해소하기 위한 대기상에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이를 뭐라 그런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대기 대순환이 발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먼저 순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순서를 제일 먼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먼저 설명할 부분은 바로 적도 지역입니다. 적도 지역에 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극지방의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있는 위도 30도 부근과 위도 60도 부근에 공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이 순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적도 부근을 갈게요. 적도 부근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받고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되면 지표에서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표에 있는 공기가 그렇죠.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빨간색으로 공기가 상승, 역시 남반구도 상승하게 되죠. 자,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기압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기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바로 저기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도 주변에는 저기압 상태가 되는데요. 바로 이 부르는 명칭을 적도에서 나타나는 저기압 상태다 라고 해서 적도 저기압, 적도 수렴대라고 부릅니다. 적도 저압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바로 이때 상태는 적도 저압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극지방을 갈게요. 극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고요. 기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기온이 낮다라는 건 공기가 냉각되죠. 공기가 냉각되면 지표를 향해서 공기가 누르는 힘인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하강기류.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지표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고기압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극지방에는 공기가 압력이 높아지는 고기압 상태가 되죠. 바로 극지방에는 고기압 상태,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어떤 기압 패턴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자,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제 대기를 따라 고緯도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공기가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환되기 때문에 일정한 위도대에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느 위도대냐? 위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공기가 하강하게 될 때는 바로 기압 패턴이 고기압 패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아열대, 고기압대라고 부릅니다. 아열대, 고기압대라고 부르고요. 이 아열대 고기압대에서 공기가 하강기류한 게 저위도와
역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극고압대에서는 공기가 하강기류 했었죠. 공기가 하강기류 했고요. 이 하강기류한 공기가 아열대 고압대에서 오는 공기와 만나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기압이 저기압이 되죠. 저기압. 그리고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고위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고위도 저압대. 자, 이렇게 지구는 4개의 패턴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적도 지역의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저기압이 발생하는데요. 이 저기압이 띠를 이룬다고 해서 적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추워져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기압대가 만들어지죠. 바로 극지방이기 때문에 극고압대입니다. 극고압대. 자, 그 다음 적도 저압대에 상승한 공기가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지표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기압대라고 부릅니다. 아열대 고압대.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기류한 공기는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극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도 역시 저위도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에서 이동한 공기가 60도 부근에 되면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공기가 상승하면 지표에 가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저압대, 그래서 고위도, 저압대, 저기압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4개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지구에서 부는 바람이 있는데요. 아까 아열대 고압대에서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으로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자, 바로 부는 방향을 잘 살펴보면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보면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지방으로 부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동북이죠. 그래서 이 바람을 북동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무역풍인데 북동 방향에서 분다라고 해서 무역풍, 북동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에서 역시 고위도 지방으로 바람이 불죠. 자, 이 바람의 방향은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붑니까? 서쪽에서 불죠. 바로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자, 그리고 극고압대에서 부는 바람. 극고압대에서는 동서남북. 극지방에서 부는 동쪽의 바람. 바로 극동풍입니다. 극동풍. 이렇게 저압대, 고압대 패턴과 이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북동무역풍, 편서풍, 그리고 극동풍의 바람이 불면서 대기의 열을 순환시켜 줍니다. 이렇게 지구의 불균등한 열 분표를 해소하기 위한 공기의 흐름, 바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바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북반구에 초점을 맞췄고요. 남반구도 역시 똑같습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여기 30도 부근에서 저위도와 고위도 지역으로 바람이 부는 이 구간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였죠. 이 아열대 고압대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향을 보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붑니까? 남동풍에서 불죠. 남동무역풍입니다. 남동무역풍.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대기대순환을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바람은 세계 기후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은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 요소 중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바람은 크게 화면이 이상하게 넘어가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지구의 불균등한 열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시스템으로 부는 바람, 항상풍,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바람만 지구에서 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계절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바람의 이름인 것 같은데요.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수륙 분포 배웠었죠. 육지냐 바다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에 의해서 고기압과 저기압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기압과 저기압 패턴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이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름을 생각해 볼게요. 여름 같은 경우는 대륙과 해양 중에서 어디가 더 빨리 열이 가열됩니까? 어디가 더 빨리 가열되죠? 그렇죠. 대륙 지역이 빨리 가열됩니다. 상대적으로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죠. 빠르게 가열되는 대륙은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돼요.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기압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 쪽에는 저기압이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바다는 상대적인 거니까 고기압이 나타나죠. 우리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까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를 보내줍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겨울철 가겠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대륙이 빨리 추워질까요? 해양이 빨리 추워질까요? 그렇죠. 대륙이 훨씬 더 빠르게 냉각되죠. 냉각이라고 하는 건 지표에 가하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죠. 왜? 하강기류를 하기 때문에. 하강기류를 하게 되면 지표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기압은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 쪽이 고기압,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저기압이 되겠죠. 선생님, 공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죠?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에 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그랬죠?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그 바람 안에 수분이, 습기가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바다에서 불기 때문에 바람의 성격이 습하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쪽엔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바람이 부나요? 그렇죠.
대륙에서부터 해양으로 바람이 붑니다. 대륙에서부터 해양으로. 그러면 대륙에서 받는 영향 같은 경우는 대륙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받는 곳은 강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육지와 대륙에서 부는 바람의 성질에 따라서 강수량의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다의 영향을 받게 되면 강수량이 많게 된다라는 것. 반대로 육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강수량이 적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바다와 육지의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비열에 따라서 공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 계절풍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좀 핵심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후요소 강수 가겠습니다. 강수는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비가 내리는 원리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가 내리려면 반드시 상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공기를 어떤 식으로 상승시키나요? 우리가 공기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배울게요. 어쨌든 공기를 상승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응결하게 됩니다. 응결이 선생님 뭐예요?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기체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액체로 변하게 되는데 액체 물방울로 변하는 방법은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또는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되면 물방울로 변하게 돼요. 자, 이런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더 이상 구름이 이 물방울을 수용할 수 없게 되면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그쵸?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상승을 시켜야 된다. 상승하면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응결이 된다. 그럼 이 응결이 되면 더 이상 물방울을 포함할 수 없는, 더 이상 물방울을 수용할 수 없게 되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를 상승시키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대기를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상승기류가 발생했어요? 그쵸? 지표면에 열을 가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림처럼요. 지표가 가열된 곳은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렇죠. 구름에서 응결하게 되고요. 이 응결한 것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비를 내리는 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패턴을 대류성 강수라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가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에 가장 가열이 많이 되나요? 그렇죠. 여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갑자기 오전에는 햇빛이 쨍쨍 비쳤다가 오후 한 2, 3시 되면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와서 비가 싹 내리는 경우가 여름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강수 패턴이 바로 오전에 가열돼서 공기가 상승됐다가
물방울에 은결의 양이 많아지게 되자 오후 3, 4시경에 비를 쏟아내게 되는 이러한 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기는 대류성 강수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런 소나기와 특히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소나기 패턴을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스콜. 역시 스콜도 소나기와 같은 패턴이에요. 이러한 대류성 강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기를 상승시키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공기를 상승시키는 방법. 바로 공기가 잘 흘러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면 상승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면? 그렇죠. 바로 산입니다. 산이나 산맥을 탁 만나게 되면 이런 지형에 의해서 공기는 상승하게 되죠. 바로 이 공기가 지형을 만나게 되면 상승하게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100m당 기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0.6도 정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은결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바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은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은결된 물방울이 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에 의해서도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났을 때입니다. 이를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요. 이런 더운 공기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역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런 서로 다른 공기에서 발생하는 상승 기류, 바로 이를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선에서 발생하는 강수를 전선성 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더운 공기와 기존에 있었던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이 부근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전선성 강수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주로 장마철에 해당됩니다. 장마. 바로 이런 전선성 강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장마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전선성 강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수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공기를 상승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서로 불어오는 공기가 수렴하는 경우, 공기가 수렴하는 경우 위쪽으로 만나면서 상승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때는요. 저기압성 강수라고 하는데요. 저기압성 강수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닷물상에서 기온이 높아지게 될 때 공기가 수렴하게 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이때 강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의 태풍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 패턴인데요. 전 세계에 태풍과 같은 이러한 이동성 저기압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를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태평양 인근 지역에는 윌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태풍, 그리고 인도양 주변은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의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바다에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공기가 수렴하게 되고요. 이 수렴한 공기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고緯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와 바람을 일으키는 형태가 바로 태풍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will, 사태, 허윌 사태 이 네 가지는 열대성, 이동성, 저기압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강수를 일으키는 패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였죠? 첫 번째, 무슨 성 강수였죠? 그렇죠. 대류에 의한 대류성 강수. 두 번째는 뭐였나요? 큰 산과 같은 지형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강수. 지형성 강수. 세 번째는 뭐였나요?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 전선상에서 발생하는 강수. 전선성 강수. 네 번째는 그쵸. 태풍과 같이 바다에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수렴에 의해서 공기가 수렴하게 되면서 발생하고요. 이러한 저기압이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태풍과 같은 바로 저기압성 강수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강수를 일으키는 네 가지 원리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위도대별 강수량은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도대별 기온 분포가 나타나는 것처럼 강수량도 위도대별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걸로 보이죠? 자, 주로 적도 인근 지역의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위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강수량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온과 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4개의 고기압대, 저기압대를 봤었는데요. 적도 인근 주변, 적도 인근 주변은 선생님이 공기가 상승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기압대가 나타난다?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적도 저압대였습니다. 이 적도 저압대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고위도, 역시 남반구에서도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렇게 고위도로 이동한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에는 공기가 하강한다 그랬습니다.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기압이 높아지죠. 바로 아열대, 고압대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열대, 고압대. 자, 극지방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고압대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와 극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가 만나서 위도 60도 부근에는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공기가 상승하게 되니까 저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지방은 극고압대 이런 패턴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저압대에서는 공기가 상승하죠.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비가 발생한다 그랬죠. 비가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 지역입니다. 그럼 고압대 같은 경우는 공기가 상승하지 않아요. 공기가 하강해요. 그럼 비가 적게 오겠죠. 하강 기류로 인해서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입니다. 자, 세 번째 고위도 저압대. 역시 저압대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다우지가 발생하고요. 극고압대. 고압대니까 공기가 하강하겠죠. 공기가 하강하면 소우지입니다. 이러한 저압대와 고압대에는 강수 패턴까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도 저압대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증발량보다 비 내리는 양이 훨씬 많아요. 반면에 위도 30도 부근의 아열대 고압대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이 받지만 비가 적게 와서 건조한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요. 위도 50도 부근에서는 역시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비 내리는 양이 많아서 습윤하다. 반면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의 빛이 적기 때문에 증발량이 적겠죠. 증발량이 적은 것 같이 극고압 때는 고기압되기 때문에 강수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수와 바람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복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